자이언츠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부산 야구의 심장이 완전히 멈출 뻔한 일들이 연달아 터졌거든요. 어떤 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어떤 건 희망을 품게 하고, 또 어떤 건 정말 복잡하고 착잡한 감정에 빠뜨리는 소식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어요. 팬으로서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할 소식들이 너무 가슴 아프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숫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잔혹하고 냉정한 현실입니다. 바늘구멍보다도 더 좁아진 그 길. 과연 우리 자이언츠가 기적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울산 문수구장에서 벌어진 그 어이없고 황당한 순간입니다. 도대체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상대팀의 천재적인 플레이였을까요? 9,600명의 뜨거운 자이언츠 팬들이 한순간에 절망의 긴 탄식을 토해낸 바로 그 순간.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우리 팀의 미래를 완전히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하고 의미심장한 발언들입니다. 김태형 감독의 확신에 찬 입에서 나온 그 강력한 말들. 어떻게 바꾸냐는 그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가 담고 있는 깊은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벌써부터 내년 시즌을 위한 치밀하고 복잡한 퍼즐 맞추기가 시작됐다는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자이언츠 팬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가요? 아니면 끝까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가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하고 솔직한 마음을 들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자이언츠의 운명을 완전히 뒤흔들어버린 충격적인 5가지 뉴스를 하나씩 차례대로 자세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이언츠 팬 여러분, 정말 듣기 싫었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그 잔혹한 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가운 수학이 우리에게 내린 가혹하고 냉정한 판결. 롯데 자이언츠의 포스트 시즌 진출 확률이 29.54%에서 단숨에 12.1%로 급격하게 추락했습니다. 이 숫자가 10%대로 떨어진 건 정말 놀랍게도 올 시즌 처음입니다. 23일 울산 문수구장에서 NC 다이노스에게 바로 참담하게 패한 바로 그 순간 우리의 꿈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65승 67패로 6위에 머물고 있는 롯데는 이제 정말로 진짜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건 다른 팀들과의 격차예요. 3위 SSG 랜더스와는 무려 5경기 차이, 4위 삼성 라이온즈와는 3경기 차이, 그리고 5위 KT 위즈와는 2.5경기 차이. 이 숫자들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극복하기 어려운지 정말 아시겠나요? 더 가슴 아픈 건 7위 NC 다이노스에게 0.5경기 차이로 쫓기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플레이오프는커녕 7위로 떨어질 위험까지 생긴 거예요. 트레징 넘버가 6에서 3으로 크게 줄었다는 건 잔여 6경기에서 3승 3패만 기록해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한다는 냉혹한 의미입니다. 최소한 4승 2패는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데 그것도 다른 상위 팀들이 모두 무너져줘야만 간신히 가능한 얘기예요. 하지만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더욱 가혹합니다. 삼성이 잔여 6경기 중 고작 1승, KT가 5경기 중 단 1승만 해야 우리에게 경우의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무승부라도 끼어든다면 롯데가 플레이오프에 오를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해집니다. 5승 1패로 마친다고 해도 삼성과 KT가 2승 이하, SSG가 1승 이하에 그쳐야만 롯데가 동률을 이루거나 근소하게 앞설 수 있어요. 이게 정말 현실적인 시나리오일까요? 더 가혹한 현실은 심지어 6전승을 해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삼성과 KT가 잔여 경기에서 승률 5할 수준인 3승 이하, SSG가 2승 이하를 기록해야만 우리에게 5위 타이브레이커 기회가 생기거나 근소하게 앞설 가능성이 생겨요. 롯데의 피타고리안 기대 승률 0.263, 실제 승률 0.349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 냉정한 수치가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말해줍니다. 투타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팀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최근 선발진의 심각한 부진으로 불펜진이 점점 지쳐가고 있고 19일 창원에서 한 경기 최다 18점을 폭발시킨 후 곧바로 2연패에 빠지는 극과 극의 불안정한 경기력. PSODDs컴은 우리의 플레이오프 진출 확률을 단 12.1%라고 냉정하게 진단했습니다. 자이언츠 팬 여러분, 이런 절망적이고 잔혹한 숫자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희망을 품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하고 솔직한 마음을 들려주세요.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에서는 그 절망을 더욱 깊고 진하게 만들어버린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순간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절망과 분노의 그 길고 긴 밤이 찾아왔습니다. 울산 문수구장을 가득 메운 꼭 600명의 뜨거운 자이언츠 팬들.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절규하고 탄식했던 그 충격적인 장면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8회 초 무사 1, 2루의 절체절명 상황. 천재환주의 보내기 번트가 높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천재환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포수 이 정복은이 그 공을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다가 천재환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심판의 판정은 수비방해. 이미 2, 3루까지 달려갔던 주자들이 모두 원래 자리로 귀루했어요. 김태형 감독이 격분해서 즉시 그라운드로 뛰어나갔지만 안타깝게도 판정은 전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황당하고 어이없는 게 뭔지 아세요? 그 타구는 명백히 포수 앞 땅볼로 더블 플레이 처리가 충분히 가능했던 공이었거든요. 롯데 선수들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주자들을 미리 태그해뒀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오직 타자 아웃만 선언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정말 악몽 같았습니다. 서호철의 1루 땅볼로 2사, 2, 3루 상황이 계속 이어졌고 김휘집이 유격수의 키를 넘나드는 완벽한 2타점 결승 적시타를 때려냈습니다. 어쩌면 이미 수비 이닝이 깔끔하게 끝났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 순식간에 치명적인 2실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천재환의 그 순간적인 플레이, 과연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순간적인 천재적 판단이었을까요? 팬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부르던 지니어스 환이라는 별명이 현실로 나타난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NC는 이날 승리로 6주4승을 기록했고 우리 롯데는 67패째를 당하며 5위 KT 위즈와의 격차가 2경기 반으로 더욱 크게 벌어졌어요. 이제 남은 단 6경기로 이 거대한 격차를 뒤집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큰 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더욱 안타깝고 답답한 건 롯데의 전체적인 컨디션과 상황이었어요. 최근 심각한 부상과 부진으로 150 초후급 4kg 괴물이라 불리던 이민석이 1군에서 완전히 제외됐거든요. 김태형 감독은 부상이 아니라 지금 제구가 전혀 안 된다. 등판하기 어려울 정도라서 1군에서 제외했다고 솔직하고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벼랑 끝 상황에서 가장 필요하고 요긴한 선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NC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주장천 박민우를 비롯해서 김주원, 권희동, 박건우, 최원준 등 핵심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심각했거든요. 특히 박민우는 1군에서 빠진 지 벌써 2주째인데 이제야 겨우 훈련을 시작하는 단계였어요. 이호준 감독은 허리는 김성근 감독님도 쉬라고 하는 부위다. 없다고 생각하고 남은 시즌을 치르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경기 정말 놀랍게도 모든 티켓이 완전히 매진됐어요. 시즌 막바지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울산의 뜨거운 분위기. 하지만 경기 결과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잔혹하고 냉정했습니다. 자이언츠 팬 여러분, 혹시 그날 현장에 직접 계셨나요? 그 순간의 뜨거운 분노와 깊은 절망을 어떻게 달래고 극복하셨나요? 하지만 모든 것이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뉴스에서는 우리에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이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밝고 따뜻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확신에 찬 입에서 나온 그 강력하고 단호한 한마디. 100타점에 타율 0.3선범을 치는 외국인을 도대체 어떻게 바꾸냐. 빅터 레이에스, 2년 연속 최다 안타왕을 향해 꾸준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안타 기계에 대한 김태형 감독의 절대적이고 흔들림 없는 신뢰가 완전히 드러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레이에스의 올 시즌 눈부신 성적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타율 0.328로 당당히 리그 3위, 최다 안타 180개로 공동 1위, 그리고 정말 대단한 2년 연속 100타점 달성. 이 정도 수준이면 정말로 최고급 프리미엄 외국인 타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해 성적은 더욱 경이롭고 놀라웠어요. 144경기 완전 풀 출장에 환상적인 타율 0.352, 무려 2컴 희안타로 서건창이 2014년에 세운 최다 안타 기록을 무려 11년 만에 당당히 경신해냈습니다. MVP 투표에서 2위, 외야수 골든글러브까지 싹쓸이하며 정말로 화려하고 완벽한 시즌이었죠. 물론 아쉽고 아직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홈런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 지난해 15개, 올해는 시즌 막바지에 12개에 그친 상황입니다. 김태형 감독도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외국인 타자는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장타가 반드시 필요하다. 타율 3할에 35홈런 정도는 쳐주면 정말 좋겠다. 하지만 지금 김태형 감독의 생각과 판단은 완전히 확고합니다. 레이에스는 정말 최고다. 어느 감독이라도 레이에스를 쓰라고 하면 모두 다 쓸 것이다. 타율 0.289에 30홈런을 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겠어요? 단순한 홈런 개수보다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출루와 결정적인 기회 상황에서의 확실한 타점 생산이 팀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롯데처럼 전체적인 팀 타격이 불안정하고 기복이 심한 상황에서는 레이에스 같은 안정감 있는 선수가 더욱더 소중하고 절실해요. 김태형 감독은 또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자는 투수보다 훨씬 더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렵다. 투수는 던지는 것을 직접 보고 데려오면 어느 정도 그림과 예상이 나오는데 타자는 정말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 이 말씀이 바로 레이에스 잔류에 대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포인트죠. 이미 충분히 검증되고 입증된 훌륭한 선수를 굳이 불확실하고 위험한 도박성 선택으로 바꿀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레이에스는 단순히 개인 기록만 뛰어난 게 아니에요. 팀 분위기 메이커로도 젊은 선수들의 멘토로서도 정말 훌륭한 역할을 해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이죠. 자이언츠 팬 여러분, 레이에스의 내년 잔류 소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홈런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충분히 만족스럽나요? 아니면 여전히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장타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레이에스만이 우리 팀 내년 계획의 전부는 절대 아닙니다. 다음 뉴스에서는 내야 라인업의 대대적인 변화를 강력히 예고하는 흥미진진한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내년 시즌을 위한 치밀하고 복잡한 퍼즐 맞추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고승민 띠, 우리 팀의 대표적이고 가장 믿음직한 멀티플레이어죠. 2루수 59경기, 1루수 41경기, 좌익수 2경기, 우익수 무숫경기. 올 시즌 총 100경기에 성실하게 출전하며 정말로 다양하고 폭넓은 포지션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어요. 개인 기록을 살펴보면 타율 0.184, 4홈런 45타점, 69득점, OPS 0.728. 눈에 확 띄는 화려한 수치는 아닐지 몰라도 팀에게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묵묵히 해온 정말 고마운 선수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상치 못한 큰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가 상무 야구단에서 전역해서 다시 롯데로 돌아온다는 반가우면서도 복잡한 소식, 이로 인해 내야 포지션에 대대적이고 근본적인 교통 정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생각과 계획은 상당히 명확하고 구체적이에요. 고승민은 2루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그래야 선수로서의 값어치도 더욱 올라갈 것이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고승민이 2루, 나승엽이 1루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그림이다. 하지만 완전히 확정적이고 단정적이지는 않아요. 내년에 시즌을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세팅하고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포지션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전혀 모른다. 결국 나승엽이가 가장 큰 관건이고 핵심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핵심은 나승엽의 몸 상태와 전체적인 컨디션 그리고 경기력이에요. 올 시즌 중에 부상으로 인한 공백이 생겼을 때 고승민이 1루수 포지션을 훌륭하게 메워줬거든요. 만약 나승엽이 완전히 회복되고 예전 폼을 되찾는다면 고승민은 자연스럽게 본래 포지션인 2루수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승민의 프로 커리어 동안의 포지션 변천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다사다난하고 흥미로웠어요. 프로 초기에는 2루수로 깔끔하게 시작했다가 군 전역 후 2022 시즌에는 우익수로 주로 나왔고 2023년에는 1루수와 좌익수를 번갈아가며 소화했어요. 지난해에는 다시 내야로 돌아와서 주전 2루수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죠. 올해도 2루수로 시즌을 시작했다가 팀의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에 따라서 이곳저곳을 유연하게 옮겨 다녔습니다. 이런 놀라운 멀티 포지션 능력이 고승민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강력한 무기이지만 동시에 선수 개인에게는 고민거리가 되기도 해요. 한 포지션에 완전히 안착해서 전문성과 깊이를 기르는 것이 선수 개인의 발전과 성장에도 팀 전체의 안정성에도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김태형 감독이 내야 전체가 어떻게 세팅되고 구성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동희의 복귀로 인해 내야 경쟁이 더욱더 치열하고 복잡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한동희는 젊고 유망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기존 선수들에게는 더 큰 자극과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건전하고 좋은 경쟁을 통해 팀 전체의 실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죠. 고승민 입장에서는 2루수로 자리 잡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 포지션을 소화해왔고 가장 익숙하고 자신 있는 자리이기도 하니까요. 자이언츠 팬 여러분, 내년 내야 라인업이 어떻게 구성되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고승민에게는 어떤 포지션이 가장 잘 어울리고 최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아직 이야기가 모두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뉴스에서는 레이에스 잔류에 대한 더욱 상세하고 깊이 있는 분석과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에스에 대한 이야기를 더욱 깊이 있고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빅터 레이에스 31세 2년 연속 최다 안타왕을 향해 꾸준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소중하고 믿음직한 안타기계에 대해 김태형 감독이 보여준 확고한 확신은 단순한 립서비스나 거칠애가 절대 아니었어요. 구체적인 숫자로 다시 한번 차근차근 확인해보죠. 올 시즌 타율 0.328로 당당히 리그 3위, 최다 안타 180개로 공동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대단한 2년 연속 100타점이라는 놀라운 대기록까지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성적은 정말로 경이롭고 역사적이었어요. 타율 0.3452, 무려 2거미 2안타로 서건창이 2014년에 세운 11년 전 기록을 당당히 경신해냈고, 출루율 0.394, 장타율 0.520, OPS 0.9044. 게다가 MVP 투표에서 2위와 외야수 골든글러브까지 완전히 휩쓸었죠. 하지만 여전히 아쉽고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홈런 개수라는 숙제. 지난해 이곳이 안타 중에서 홈런은 고작 15개에 그쳤고, 올해는 시즌이
단 6경기 남은 시점에서 12홈런으로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그나마 2루타는 2년 연속 40개를 넘겼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인 타자 하면 떠오르는 강력한 거포의 이미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죠. 김태형 감독도 예전에는 이런 아쉬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외국인 타자는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하고 파괴적인 장타가 반드시 필요하다. 타율 3할에 35홈런 정도는 쳐주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지금은 김 감독의 생각과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나 봐요. 타율 0.280에 30홈런을 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 며 레이에스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시겠어요? 김태형 감독이 지난 2년 동안 레이에스와 함께 호흡하면서 몸소 깨달은 소중한 교훈. 단순한 홈런 개수보다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출루와 결정적인 기회 상황에서의 확실한 타점 생산이 팀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 거예요. 특히 타자는 투수보다 훨씬 더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발언이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해요. 투수는 던지는 것을 직접 보고 데려오면 어느 정도 그림과 예상이 나오는데 타자는 정말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 이미 충분히 검증되고 입증된 레이에스를 굳이 불확실하고 위험한 도박성 선택으로 바꿀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죠. 안정적인 0.30 타율과 100타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자산인지 김태형 감독이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레이에스는 단순히 개인적인 기록과 성적만 뛰어난 것이 아니에요. 팀 분위기 메이커로서 그리고 젊은 선수들의 든든한 멘토이자 조언자로서도 정말 훌륭하고 모범적인 역할을 해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숫자나 통계로는 표현하거나 측정할 수 없는 매우 소중하고 값진 가치들이죠. 팀 내에서의 리더십, 후배들을 챙기는 따뜻한 마음, 경기에 임하는 프로페셔널한 자세. 이 모든 것들이 레이에스가 단순한 용병이 아닌 진정한 롯데 패밀리의 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내년에도 레이에스는 롯데 유니폼을 입고 사랑하는 사직구장을 힘차게 달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이언츠 팬들에게는 확실하고 믿음직한 희망이자 든든한 안전장치인 셈이죠. 마무리와 클로징 자이언츠 팬 여러분, 오늘 함께 다룬 충격적이고 의미 있는 5가지 뉴스를 차근차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절망적이고 가슴 아픈 플레이오프 확률과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었던 수비방해 논란, 하지만 동시에 레이에스 잔류에 대한 감독의 확고한 확신과 내년을 위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준비까지 롯데 자이언츠의 암울한 현재와 희망적인 미래가 모두 압축적으로 담긴 격동의 48시간이었어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년에는 더욱 강하고 완성도 높은 팀으로 우리 앞에 돌아올 롯데 자이언츠를 끝까지 믿고 응원해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 메시지와 진솔한 마음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과연 어떤 더욱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플레이오프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이언츠, 끝까지 응원하는 우리가 되어보아요.